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4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전교조 생일빵 8대1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적인 뭔가 느낌? 진짜 오랜만. 네. 아, 요즘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좀 바빠요. 시간 맞추기도 어렵네. 너무 나태한 거 아니야 다들? 바쁜 사람 부르지 좀 말죠. 이런 시국에 지금 형님 요즘 뭐 하세요? 몰라요. 네, 뭘 하는지. 뭐 책 쓴다며. 그 정도로 열심히 바쁜 쓰고 거야?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몰라, 근데 책도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핵과 한반도 이후에 최고의 걸작이 나오는 거야? 요즘 뭐 지난번에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 네. 바지선과 네네. 미사일이라고. 그런 걸 한번 써볼까.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영화 이런 거나 쓰세요. 사실 그러려고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NLL 북방 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예, NLL 남방 쪽에 벌어지는 일만 관심을 갖기로. 근데 NLL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 알게 뭐예요. 그런 거 우리 방송에서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예. 형님 어디 뭐 근데 그거 막 이제 떠들었잖아. 이제 나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신빙성 있다 이게. 어제 보니까 좀 입증이 됐더라고요. 뭐가요? 뭐 북한에서 그 동영상을 공개를 했대. 예. 미사일? 막 미사일 슝슝 날아다니고 막 어제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더만. 근데 그 미국 거 뭐 베낀 거라면서요? 편집. 뭐 편집했다 또. 그것도 편집이다. 차라리 바지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바지선이 참신했어. 편집이다. 편집 기술 얼마나 요즘 발달했는데요. 뭐 순식간에 깜짝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 UFO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드셔보면. 있어요. 외계인이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저기 뭐야,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죽었잖아. 안 죽었어. 월북했구나 다. 내가 봤을 때. 여기 가면 다 있어. 금수산 궁전에 있어요. 좀 있으면 뭐 인민패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인민패드. 아, 좋네 아주. 인민워치 이런 거? 있다고 봐요 나는. 스티브 잡스 형님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형님 어디 강의 간다며? 이제 진주 갑니다. 진주. 진주. 여기 또 전국구야 이제 뭐. 이거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미녀의 고장 진주 아니야? 뭐 강의 간대 강의. 제가 그 이제 다음 주 6월 3일 날 수요일 날 가는데요. 아침 6시 6분 차를 타고 갑니다. KTX. 오. KTX 타고 가가지고 저녁에 또 KTX 타고 또 올라와. 오. 바빠요. KTX 타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인사들만 탄다는. 시골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다. 이거 하는 거죠. KTX 타고 그냥 오시는군요. 진주까지 직접 가네? 예, 진주에 직접 갑니다. 진주발 KTX. 진주에서 차원 가나? 아니, 진주에서 바로, 진주가 종착역이에요. 예. 그렇구나. KTX 못 타봐가지고. 진짜 안 타봤어요? 못 타봤구나. 설마 뭐 그러진 않았어. 뭐야 이 순진한 말. 청룡열차 타봤어요? 청룡열차? 청룡열차 맨날 타잖아요. 나 요즘 2집 살래. 나라 꼬리 그런데. 드디어 성공했구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우리 경찰청에 기자실에 자리 비어가지고 그냥 간다고 그랬더니 진짜 보내버리네. 그래갖고 요즘에 그리로 출근해요. 저런.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모처럼 이제 기자 일을 오랜만에 또 기자였구나. 또 뭐 원래 취객들 상대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원래 애국전선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현석훈 기자로 그렇죠. 소개를 했었죠. 네. 그때는 정치부였던가? 그냥 정치부 기자. 정치부 있다가. 그랬다 이제 이쪽으로 왔다가. 야, 거의 한 5-6년, 7년 만에 사회부 다시 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세상이 핫상하니까 사회부로 가야죠. 원래 사건 기자들이라고 그래요. 사회부 전쟁이란다. 뭐 천안함 이런 거 깔아앉으면 일단 꽂고 보는 데 있잖아. 뭐 정치부 이런 데가 아니고 사회부가 가서 이제 한번 싹쓸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부가 투입되거든요. 이게 되게 좀 골치 아픈 조직인데. 수색대 이런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저기 소총수들 일종의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가서 시키는 대로 취재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래갖고 한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명함 쭉 돌리고 이제 이랬더니 기자실 분위기 진짜 싸더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일축해버려. 회사 너무하네. 여길 또 보내. 보통 이제 노인들이 안 가니까. 그죠. 이게 연차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데 있는 친구들 치고는. 그러니까 막 다 그냥 막 측은지심으로 막 봐, 눈을. 아니, 거기 가면 이제 왕고 아니야. 예? 그럼 이제 왕고일 거 아니야. 나보다 좀 연차 많은 선배들도 있고 좀 있어요. 있어요? 몇 명 있어. 그런 거죠. 뭐 그 학교 어디 가면 왕고가 좋아. 진급 못하고 평교사로 남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이런 거지 뭐. 교감 교장의 뜻이 없고. 아니지 이제 아이들 교육이야. 좌천이죠, 좌천. 부장인데 글로 갔잖아. 우리 경찰 형들은 좌천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 그쪽 업계에서는 또 좌천된 것 같은 분위기로. 아씨, 뭐 사건 사고 빵빵 터지고 대가리 아파 죽겠어. 오늘도 하나 뭐 재밌는 소식 하나 들려줬죠. 생일빵. 오늘 종교조 창립일이죠? 26년 되는 날인가요? 이 창립은 26년 됐나? 26년 됐겠다. 89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88년에 그랬다 이제 89년에 이제 대량 해고. 형네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고3 때였는데 데모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89년인데? 나 고2인데? 형이 그럼 고3이잖아. 맞잖아. 이제서야 나이 확인하는 거야, 서로? 누구세요? 아니, 해림이가 학교에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학교에 멀쩡히 있던 선생님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오시고 막 그러더라고. 교문에 있어. 학교 못 들어오고 막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저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전국 학교. 일단 수업을 하니까 난 좋더라고, 그냥. 전국 학교의 그 교문들이 거의 38선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법이 된지, 그러니까 그 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게 99년이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전혀 물론 어렸기도 했겠지만, 뭐, 그때까지는 전혀 이제 몰랐거든요, 사실. 뭐, 원래 그냥 정교조 선생님들 그냥 합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를 싸워오신 거더라고요.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명 정도 선생님들 해고당하고 막 이랬어요. 5,000명 아니에요, 5,000명? 5,000명인가? 5,000명. 근데 그 사진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완전 무슨 포승줄 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범죄자 취급하면서 옛날에 왜 민간인 낙살했었던 보도연맹 사건 때 보면은 그날 뭐 이렇게 이제 빨갱이들 해가지고 포승줄 묶고 머리 숙이게 뭐 하고 굴비 엮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쪼르륵 네. 요새 굴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우리 경상도로 넘어갔잖아요, 권력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굴비는 전라도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경상도에는 뭐예요? 꽁치로 하는 거. 과메기 엮듯이. 진짜 별 의미 없는 걸 뭘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그래. 아무튼 그 선생님들이 10년 동안 고생을 하셔가지고 합법이 되셨는데 그게 지금 이제 따지자면 창립 26년 만에 그리고 그렇죠. 합법이 된 지는 16년 만에 법의 노조 판결을 받은 사실 이게 선생님들이 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학원에서 배운 거를 계속 가르치니까 이제 그 미천이 바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법의 노조 합헌이다 했으니까 이제 몇 번 감옥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큰 학교를 다시 또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배우는 거. 더 많은 배움을. 그렇죠. 큰 학교 들어가서 배우라고. 거기다 빵도 주고 생일 빵. 근데 법의 노조 판결 받았다고 뭐 누가 뭐 구속되거나 연행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공무원 노조 사례도 있긴 요게 하니까. 8대1로 판결이 났으니까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에 재판 걸린 게 있죠. 네. 요거 판결 이제 곧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폐하하는 스토리를 보면은 왜 헌재 통해 가지고 8대1로 통합진보당 날려버렸잖아요. 네. 딱 정확하게 8대1. 네, 정교조도 그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 노조는 법의 노조로 뭐 이렇게 명맥은 이어가고 있긴 한데 정교조는 아작 내버릴 것 같아. 아작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이거지. 그 공무원 노조가 지금 맨날 하는 것처럼.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합법, 그러니까 법라인 안으로 들어가긴 굉장히 힘들지만 있던 걸 다시 이렇게 튕겨내는 건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되긴 진짜 어렵지 않나? 이것도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전교조를 이제 없앴죠, 원래. 마사오 가카가? 네, 마사오. 그런 일이 있었어요? 4.19 때라든가 그때 이제 노조가 있었어요. 교무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교조의 이름은 아니고. 이름은 다른 거고. 그렇죠. 하긴 뭐, 마사오 가카야 뭐 국회도 없었는데.
그지? 노조쯤이야. 집안 내력이야, 뭐. 그 옛날에 그 인혁당 사건인가요? 통역당 사건인가요? 그 이수병 선생님 이렇게 몇몇 이렇게 그때도 인혁당 사건. 예, 그때 그 한 분이 그때는 이제 지금 우리 교육자치 해가지고 교육감 광역 교육감 우리가 뽑잖아요. 그 투표로 선거를 뽑는데 그때는 군청 이런 거로 했는데 교육감이 됐어요. 교육감이 됐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그거로 교육감에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들어가면서 전교조 불법화해서 없애주고 뭐 이랬었죠. 마사오 각하 시절에.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 거 보면. 근데 정말 교묘하게 어떻게 이제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어젠가 그제쯤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 우리 대선 개입했을 때처럼 원장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쪽지 있잖아요. 거기서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뭐 부서에 있는 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국정원이 정교조를 법외노조를 빨리 이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민주노총 탈퇴도 이제 이렇게 더 많이 공작하고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 저기 헌재 계신 분들께 국정은 로비 받은 거구만. 요즘은 다 저기 봤잖아요. 판사도 면접 보고 앞보고 그러는데. 국정원이 면접 본다는데. 헌재면 당연히 봐야지. 왜냐면 그 헌재는 국정원장이 직접 보겠지. 뭐. 임기가 종신이에요? 아니면 10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법원 헌재 재판관은. 그러니까 면접 많이 봐야죠. 그 압박 면접 요새 많이 하잖아요. 압박 면접. 그건 뭐예요? 압박 주고. 그러니까 그 막 난처한 질문.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위기를 우리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가? 임기응변을 잘하는가? 사상 검증으로 하시잖아요. 엄청난 폭력이죠. 실제로 이거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사상 검증을 국정원에서 경력 판사 뽑으면서 사상 검증 그런 거 보면 우리 김희수 판사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북이 확실하죠. 그 안에서 8대1로 통합진보당 때도 그 무시무시한 그 통합진보당 만장일치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훼손시키는 빨갱이가 난 분명하다. 우리 그 법조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희수 판사 보고 별명이 가디수래 가디수. G.O.D. 신이라고. 하긴 거기서 소신 발언하기 되게 쉽지는 않을 것 진짜 같은데. 보통이 아니실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 근데 한 명은 놔둬야 돼요. 계속 9대0 나오면 국민들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8대1은 괜찮아서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우리 민주주의야. 한 명 있어. 진짜. 그치? 혹이나 좀 그렇잖아 9대0은. 근데 이게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이건 난독증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난독증. 글을 못 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의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갖고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 조금 몇 구절 보고서 이거 판결 잘못했느니 뭐 이런 소리 얘기들 하고 뭐 불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헌법은 관습헌법까지 이미 허용이 되는 것으로 경국대전 막 생각났어. 경국대전으로부터 이렇게 면면이 내려오는 맞아. 이걸 다 이제 헌법의 범위를 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때 생각나요. 그 노무현 때잖아요. 수도이전. 그죠. 행동수도이전 문제 가지고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이 판결이었지. 야, 그거 대단했어요. 그때 생각나. 관습헌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벙쪄가지고 이게 뭐지? 막 뒤져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나. 근데 어디 있을 거예요. 뭐 경국대전 어디 구조자나 선생님들은 노조 만들면 안 된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습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승님 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힘들게 그죠 노조 만들고 고생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편히 놀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예전부터 두사부일체. 손지나 받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죠. 두사부일체는 영화 제목 그렇죠. 하여튼 그 일체. 군사부일체 갖고 임금님이야 선생님이. 군대하고 스승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군사부일체 이건가? 그거 아니야? 군인하고 사장님하고. 그렇지. 아버지 하나다, 이거 아니야? 마사오 일체? 군대, 마사오. 아빠. 이래야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임금님 노조 안 만들잖아. 만들 필요가 없죠. 당사장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인데. 그게 이미 공장님께서 이제 그 시절부터 저 맹자님 시대 또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관습헌법 아주 역사 유래 깊은 거야, 이거는. 그렇죠. 경국대전은 기껏해야 한 500년인데, 요건 한 몇천 년 되는 거예요. 연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고, 우리 동아시아 전체, 우리만 내려오느냐, 중국, 일본, 요 유교 문화권에 있는 저기 베트남 저쪽까지 이게 싹 내려오는 거예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게 그 성종대부터
세조 난리 때 났다. 성종 때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이 대명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총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세계 법 체계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헌법 대인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니 임금님이 막 노조 만들고 아버지가 노조 만들어봐 얼마 웃겨. 네? 저도 아버지인데. 할 수 있지. 저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노조 만들고 싶어요, 진짜 이놈 가정.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죠? 이 과격파 아들 종북 세력들이 뭐 어떤 권위를 일체 인정을 안 해. 네?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이런 뭡니까 이 극평등주의가 우리 만연이 돼 있어요. 집안에서. 그냥 노조라도 만들고 싶은 생각이야. 그렇다고 아버지가 노조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관습 헌법상.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들을 빨리 쫓아내야 돼요. 빨리 쫓아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쉬셔야지 이제 노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학교 현장에서 기회를 한번 주겠죠. 탈퇴해라. 푹 쉬고. 예전에 보면 딱 나와요. 88년, 89년, 이제 90년에 전교조 문제가 생겼을 때 탈퇴서를 씁니다. 탈퇴서를 해가지고 탈퇴를 한 사람들은 안 잘라요. 그 탈퇴 안 한 남은 선생님들 했다가 계속 협박하죠. 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러면 2번,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개전의 정이 없다.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법들이 뭐냐면 옛날에도 그래요. 이제 안총련 이런 데 할 때 보면은 이제 서약서 쓰고 그렇죠. 이런 거 준법 하잖아. 준법 서약서 같은 거 쓰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여러 단계로 하다 보면 나중에 엑기스만 남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 이제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완전히 백수호 같은 존재들이. 그죠 이제 딱 남는다고. 그거만 딱 그지. 그렇죠. 그렇죠. 하면 그냥 깨끗이 대한민국 정화되는 거야. 하얗게 푸르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88년, 89년, 90년에 그 전교조 파동으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때 보면은 학생들이 뭘 알아요? 걔들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좋은 얘기나 해주고 대통령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수업 안 하고 막 딴소리 막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홀라덩 해가지고 걔네들이 커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뭐예요? 데모한단 말이야 대학 가서. 그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 아닐까요? 전교조 세대가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학번으로 따지면 90, 91, 92, 93 요런 친구들이 이게 전교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그래서 극렬한 어떤 그런 그때 상황 어떤 학교 사회의 어떤 모순을 직접적으로 봤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자기 얘기구만 그러네. 남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인류에 있는 얘기가 한국 학생운동이 역사와의 전통이 오래됐고 학생운동은 전대협도 있고 한총련도 있고 이렇게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이 한국 학생 머릿수가 데모를 제일 많이 할 때 숫자적으로다가 그치.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은 92년 3년 이랬어요. 그렇죠. 그 정도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바뀔 때 92년도에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93에서 94로 갔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름이 뭐였냐면 전총련이었어. 전대협이니까 전총련 맞아. 이렇게 했는데 전총련. 우리가 분단이 됐는데 전국이라 그러면은 말이 안 맞지 않냐. 저 위쪽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으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한총련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92년도 3년도 때 이제 총학생 연합이니까 전국에 있는 총학생 다 모인다는 거잖아요. 전대협은 전국 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라면.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이건 학생들이 직접 뽑은 총학생이 다 모이는 거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인 거지. 그게 이제 9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마어마해져요 숫자가. 그때 전두환 체포하러 다니고 그랬잖아. 아유. 대학생이 제가 그랬어. 옛날에 100만 학도요. 웃자고 맞아. 막 이런단 말이야. 지금 대학생이 한 300만 돼요. 근데 이제 100만 학도 그쯤 된 거야. 100만 명쯤. 근데 무슨 한총련 출범식 한다 그러면 한 10만 명 모여. 그렇지. 근데 총의 숫자가 10%잖아요, 학교별로. 근데 총이 잘 안 돼요, 요즘에. 그죠. 학교에서 총이 안 하는 학교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이는데도 10%가 모이기 힘든데. 불가능해요. 어떻게. 전국의 대학생이 10%가 모이는 거야, 무슨 서울에 그렇죠. 와가지고. 그래갖고 괜히 무슨 전두환 잡으러 가자, 막 이런. 근데 전국 대학생이 10%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 거기 가까이 갔어, 맨날. 연희동 국사림 때까지 서울시로 그냥 아사리판을 만들었지.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학번으로 보면은 대학생들이 90학번죠. 그렇죠. 91학번, 92학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92, 93, 요때니까. 저 초딩 때네요. 그때 딱 어떻게 겹치냐면 요거야. 전교조 만들어질 때 중고생이었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네, 이 학생들이 그대로 대학을 가니까 그냥 완전히 이게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내쫓기고 이러는 거. 막 그런 거 보니까 눈깔 뒤집히고, 야, 이거 자유가, 대학 가니까 이제 자유가 왔잖아요. 머리 길러도 되고. 그러니까 개질 하는 거지. 머리를 길러도 돼, 맞아. 야, 그걸 보니까 막 쇠파이프 선배들 막 휘둘러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신나는 거지. 갖고 그동안 당한 건 이제 다 복수하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86, 87 요 선배들이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거나 뭐 학교 좀 오래 꾸려가지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전대협 의장, 한총련 의장 했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이 전대협 세대. 요 사람들이 고 한총련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배지도 좀 달아주시고 이랬던 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민주화를 어떤 그 최대 동력,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 그 다음에 뭐 대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생들이 그때. 근데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4월 16일 날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몸소 봤던 학생들인 거고 전교조에서도 선생님들이 그것을 되게 세월호 문제 참사를 진상을 규명하는 것, 진상을 선언도 많이 했잖아.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핵심적인 어떤 전교조가 좀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고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당장은 올해는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파장이 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저는 얽혀 있는 뭐 우스갯소리를 희화해서 지금 말씀 좀 드렸지만은 교육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 파장이 크잖아요. 엄청나죠. 미래를 다 또 뒤집을 수 있는 문제. 사실은 전교조가 이렇게 운동이 활성화되고 그런 영향을 받은 이런 게 뭐 대학생 운동으로 학생 운동으로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또 보면은 또 한 축으로는 그렇게 해서 학교 와가지고 학생 운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정치권으로 가든지, 아니 뭐 노동 운동을 하든지, 그죠. 뭐 이렇게 다 됐잖아.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학생 운동 하셨던 분들이, 저희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현장 출신이라고 그래갖고 노동 운동 하러 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저 김성동 장군. 네, 막 그때 우리 막 플랜트 노동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조합 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교육이 백년지 대계란 말이 있는데 여기 출발인가요, 여기가? 맞아요. 이 선생님들이 참 이 아이들을 좀 정상적이고 좀 합리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그러면은 사회 나가서도 그죠. 좀 더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폐하 입장에서야 그죠. 노예를 키워야 되는데. 그죠. 그냥 시킨 분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자존감 투철한 학생들이 기어 나오니까 환장하지. 돌아버리고 이게 뿌리가 어딘가 우리가 전교조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그렇죠. 뿌리를 캐고 이게 역순으로 캔 거잖아요.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 지랄을 했나 해가지고 딱 보면은 그 위에는 언제나 좋은 스승님이 계세요. 맞아. 그렇잖아. 이게 불안한 예측은 딱딱 맞아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하지 마, 그럼. 우리 저기 황교안 선생님께서 또 총리 후보로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공안통인. 그렇지. 업적이 지금 뭐 대단하시지 뭐. 그러니까 그분이 뭐 갈아치우네. 그분이 이제 총대 메고 이게 또 전교조 막 회집는 거 아닌가 싶네요. 갑자기 뭐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통합진보당을 했던 그걸로. 뭐 그런 같은 논리로. 뭐 하여튼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그걸로 인정받아서 지금 총리 후보까지 오르신 분인데 이참에 확실하게 더 눈도장을 찍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게 이제 이거예요. 사실 전교조 이거 8대1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 사고와 인식이 일치되는 사람 8명, 1명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것도 한국 사회 헌재라는 곳이 일방적으로 어떤 보수성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딥니까 진보당이라 해산시키고 전교조 해산시키고 이게 우연적으로 그냥 아무 관계 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 그렇지. 어떤 큰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사회 푸르게. 우리 강산 푸르게. 여기 뭐 빨갱이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종북 세력이 판을 치고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지금 선제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보당하고 그죠 이제 전교조하고 전교조는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거고 진보당은 이제 눈앞에 일단 눈앞에 이 거슬리는 존재고 야 전교조는 뿌리고 뿌리를 캔다는 건 그다음 뭐야? 예? 뭐 줄기도 드러내고 뭐 가지도 치고 다 쳐야 되잖아 지금. 말라 죽여야 되지. 발본색원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교조로 제가 보기엔 절대 끝날 일은 아니고 이제 순서 정해져 있어요. 민주노총으로 가겠죠. 네, 다음 이제 다 뻔하다는 거야. 민주노총이야 이제는. 네, 뭐 원장님 말씀에서도 나왔잖아요. 전교조와 민주노총. 이미 다 그 교시 말씀하셨고, 그제.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가 본 궁극적 목표는 한국에 있는 진보 세력. 모조리 다 발본색원하겠다. 싹 정리시킨다. 푸르게. 모든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 그 뭐 녹화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녹화 사업. 녹화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녹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앞장서서 뭔가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세력들은 먼저 그냥 초장에 밟아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사실 원래 그랬었고 그리고 좀 굉장히 조직이 잘 됐던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교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명이에요. 6만 명 이상 되는 조합원들인데 이분들이 특히나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이 사건 중에 하나가 교학서 교과서를 망친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음으로 국정조 교과서도 이제 통과시켜야 되고 하면 정교조 선생님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거든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재수없죠. 밥 마시고 짜증나게.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역사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이제 국립학교가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사립 쪽은 이제 더 심하잖아요. 지금. 뭐 자사고도 있고 네, 이게 완전히 외국어도 뭐 있고. 기득권층들이 소유하고 그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멋대로들 교육을 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학서 교과서 같은 거를 가지고 애들 역사 교육 시킨다고. 그게 어디지? 딱 한 군데 채택돼가지고 막 네. 한참 네, 한번 났잖아. 시끄럽고 난리 났잖아요. 사립학교. 네, 사립학교가 그 인천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땡땡 외고예요. 땡땡 외고인데. 뭐 외고? 땡땡 외고랑 이제 땡땡 여고가 같이 있어요. 같은 재단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 학교의 그 교장, 이사장님이 그 교학서 주주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포천인가 파주에 그 군인 가족들, 자녀들 다니는 학교 있죠? 그 얼마나 김태형 국방부 장관인가? 이게 거기 이사장인가? 교장으로 갔어요, 거기도 이제 교학서 교과서. 뭐 따지면은 뭐 몇 개 돼요. 그 피부과 그분의 학교 재단도 그렇죠. 뭐 얼마든지 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교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제대로 된 학교로는 안 됩니다. 여기 또 황교안 그 우리 총리 내정자의 중요한 역할. 이 황교안 내정자는 그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안 되니까 유능하게 보통 학교는 대학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만 해도 공립이 있고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정말 큰 학교는 공립밖에 없죠. 국립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사립 교도소를 만들자. 라고 했었어요. 여기 헌금을 30만 원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황 총리는. 그래서 교화를 하자. 사립교도소 얘기 되게 오랜만에 듣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황교안 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참 이게 총리는 정홍원이에요. 정총리? 이분 점점 그리워지고 정말. 이분이 그냥 차라리 임기를 다 같이 하셨으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우리가 그래도 숨이라도 좀 쉬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법무부 장관을 지금 총리 내정을 시켰다라는 얘기는 이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지금 한 일을 보세요. 그죠. 다 때려 부셔놨잖아 지금. 뭐 하면 다 잡아가고 뭐 이러고 완전히 거의 이 사람이 총리를 하기 전에도 이미 공안 통치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무서워요. 이 사람 법무부 장관 할 때 인터뷰에서 언제가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저는 공안 검사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총리로 시킨다는 건 뭐야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 뭘 대화하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이제는. 그것도 일종의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면 승진이잖아요. 잘했다라는 의미의 그렇죠. 승진인 건데. 좋게 뭐 당은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에서 그러니까 그때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통합진보당 해산인데 잘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도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 당한테 이제 또 정권을 줄 가능성이 낮잖아요, 사실은.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그때요, 당 해산 막 한참할 때요, 법무부가 이제 뭐 언론 개념으로 보면 일보를 낸 거지.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두꺼운 걸 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통합진보당 뭐 조직도 이제 막 그런 거 그려놨다고. 거기 우리 회사 이름이 있어. 민중의 소리 해가지고 이제 통합진보당 뭐 산하기관지 뭐 이렇게 조직도를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박살내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미 그려져 있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아직 살아 있어. 근데 그건 오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명예훼손 걸어야죠. 야, 시간 지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하면 씨도 안 먹히지. 8대1 나와, 8대1 걸어봐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총리 후보로 명단 이름이 딱 나오니까 막 저기 뒷골이 있잖아요. 이거 씨발 큰일 났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 진짜. 이놈의 정권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전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도 그렇게 탄생을 했지만. 근데 그동안 한 짓을 보세요. 이렇게 쭉 뭐 10년에 걸쳐서. 댓글 달고 뭐 또 그러면은 또 이것도 51대 49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원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총리님 말씀으로 아주 줄줄이 그냥.
아까 아니 10년에 걸쳐서 한 짓을 보면은 이명박이건 박근혜 대통령이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 막말로 이명박 그 삽질을 했는데도 못 이겼어. 아우 나 또 열받네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정권 또 재창출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들이 해놓은 짓을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합리적으로 해서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거니까. 네, 그럼 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컨대 박정희가 선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내가 또 대통령이 돼. 그러면 영구적으로 하면 되잖아. 계속 선거해가지고. 그냥 뭐 투표권을 없애면 되지 않나?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유신한 거잖아요. 그렇지. 안 되니까 유신하고 그냥 영구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못 하겠고. 왜 난리 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뭐 예상되는 그거 뭐 국민들이 가만히 뭐... 있겠어요. 옛날 같지가 않은데. 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 유신 또 한다 그러고 탱크 끌고 나올까봐. 왜 그 저기 걔 이름 뭐지? 그 왜 저 개헌법 만지던 애 걔가 왕군가? 왕군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곧바로 나온 게 개헌법 만지장 뭐 이거였잖아. 걔가 왕구 아닌가? 그 형님. 맞아. 누구지 그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저도. 왕구가 아니다. 왕구가 걔는 짱구야. 짱구처럼 생긴. 김무성한테 형님 했던 애. 그래. 김재원? 맞아. 오케이. 재원이 형 맞아. 짱구야, 우리 짱구. 짱구 형 하니까 나 생각났어. 아니, 근데 전 차라리 옛날처럼 화끈하게 탱크를 들고 나오자 이거예요. 계엄을 하고 들고 나와라 이거야. 그러면, 그래, 이 판, 4판 죽자, 우리도 한번 붙자.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다 경험을 해봤어. 4.19도 겪어봤죠. 유신 시절도 겪어봤죠. 5.18도 겪어봤지. 87년 요란기도 겪어봤단 말이야. 탱크 들고 나와? 그럼, 이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거야, 이제는. 그럼 있잖아요. 명길이 형은 있잖아. 그 천안문 사태 때, 그 수건 한 장 들고 탱크 세운 아저씨 기억나요? 싫어요. 탱크 막 오는데, 한 줄로 오는데, 수건 하나로 그 탱크들 다 막았잖아.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형은 그거 하고, 한욱이 형은 우통 까고 태극기 들고 뛰어. 몸 괜찮으세요? 저는 착하게 살기로 했어요. 몸은 아직 섹시해요. 그 친구는 젊은 친구잖아요. 아니, 시간 좀 있으니까 헬스장도 좀 다니고, 가빠 좀 키우고. 그러니까 차라리 60, 70년대처럼 화끈하게 하면 서로 한 판 붙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판이.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교활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학생운동을 해, 제가. 그럼 막 습에 떠. 그럼 막 도망 다녀. 그럼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 막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젊은 잘하면 배지도 달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벌금을 때려. 맞아. 차라리 감옥에 넣으면은 영웅이라도 되고 저기 막 그 편지도 와요. 막 팬레스도 오고 그래갖고 뭐 책이라도 보자. 그래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벌금을 때려. 그럼 아무도 안 알아줘. 그죠. 병신도 또 왜 맞았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식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안 한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게 명박이 때부터 그러니까 벌금을 진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렇죠. 자본주의 방식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황교안 이제 이런 사람 등장을 하면은 시를 말려 죽이는 거야. 이러면 저항하고 뭐 이런 세력들을 감옥에다 가다 두고 그럼 막 스타 되잖아. 뭐 그저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과거에 이런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옥고도 치르고 이러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무조건 벌금. 뭐 벌금 때리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사람 완전히 뭐 어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 있잖아. 하고 이제 말려 죽이는 어떤 새로운 이런 어떤 뭐 공안 통치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이 개발돼 있어. 벌금 통치. 벌금 통치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벌금이 나온다는 건 무죄는 아니니까 유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0만 원, 1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뭐 집회 및 시위 아니면 영업방해, 뭐 업무방해,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건으로 어쨌든 유죄를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근로계약서 쓸 때. 뭐 회사의 품위, 뭐 사규 이런 거 있잖아. 회사의 품위, 해고 사유가 되지.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러면 해고 사유가 되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그쵸. 특히 집회 및 시위 같은 거.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아주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우리 S모 회사 있잖아. 로망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의. 요즘 그 S모 회사가 고시보다 더 저기. 민중의 소리? 이게 S야. 왜 이래, 진짜 무식하게. 소리. 근데 이제 누명을 좀 썼어. 막 TV로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원모 씨 거기다가 이제 뭐 화염병을 던졌다 이거야. 이 친구가. 그치. 그 사건 있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됐어요, 이 친구가. 참 의로운 일을 했구나, 저는 속으로. 근데 누명이었구나. 근데 보니까 무죄가 나왔어. 판결이 나왔어. 무죄 났어요? 무죄 나왔어요, 지금. 이제 물론 확정 판결은 나야 되겠죠. 뭐 대법까지 가서. 근데 증거가 없는데 뭐. 1심에 엄한 사람 잡아가지고 무죄 됐어. 그러니까 구속된 것도 좀 웃겨, 사실은. 그렇잖아. 엄한 사람 잡아놓고. 엄한 사람으로 구속시키면 안 되나. 그 친구 이제 돈은 좀 벌 거야, 아마. 근데 문제는 그 좋은 회사에 쫓겨났어. 그러니까.
해고. 그 연봉도 많이 받았어요. 그 회사 많이 주잖아. 민사소송 안 되나 그거? 몰라 뭐 정보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완전 젊은 사람이 이제 아직 뭐 40도 안 됐을 거야. 그렇다고 복직은 안 시켜줄 거 아니야 회사에서. 회사는 또 이참에 잘 됐다 싶기도 하겠지 뭐. 아니 뭐 이참에 잘 됐다기보다 복직 시켰다가 실패한 운밖에 나면 어떡하려고. 괜히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거 했다가 하면은 네가 이건희가 시켰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누구지 얘기했나? 물론 일을 졸라 열심히 하면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시킨 거니? 그리고 이 사람 이 친구는 그래서 이건희 죽은 척하는 거야? 자기가 그 일을 했건 말건 간에 이 뜬금없는 어딘가 어떤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축출된 거예요. 적출됐다 그래요. 적출. 좌파 적출 이런 얘기 했잖아. 적출시켰잖아. 지금 이런 방식이라는 거야. 벌금 때리고 말려 죽이고 회사 쫓겨내고. 맞아요. 그럼 누가 가서 뭐 민주화에 투사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조용히 사라지는 거지. 그치, 요즘 세상에야 뭐 해고가 살인인데. 근데 이제 황교안 그 총리 내정자가 이제 총리님이 되시면 딱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거의 로제타석을 해석하는 느낌. 이렇지 않습니까? 한국말인데 도저히 이해가 그런데 안 되는? 황교안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한다. 우리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분은 이해를 해, 철학을. 이런 적임자가 어딨어요. 그런 게 아닐까? 한 몸이에요, 둘은 한 몸.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기둥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네. 기둥님 섭섭해. 그러지 마. 그래서 저는 정교조도 옛날처럼 그래, 저기 뭐 지도부를 막 잡아 가두고, 이런 식으로 가면 차라리 나아. 선생님도 좀 고생은 하시겠지만, 싸워가지고, 우리가 화끈하게 한번 또 뭐, 민심을 얻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치.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슬슬 하나둘씩 쫓아내는 거예요. 그 요즘 뭐 취직이 되나. 네? 학원도 요새 어려워서 선생 출신들은 좀 어려워요. 요새. 그러니까 포화 상태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미 시장이 학원계도 저도 그렇고. 힘들어요. 선생님 일로 오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또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고지식하다고. 고지식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서 사업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이제 많이 당한다고. 그 어디 뭐 취직하기도 어렵고 사업도 잘 하기도 그렇고.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야. 그리고 한 몇 명 정도냐? 뭐 6만 명 된다 그러는데 이제 몇 차례 그렇게 하겠죠 이제. 언제까지 뭐 탈퇴 공고를 하고 안 해. 처음에는 이제 안 하지. 근데 슬슬 한두 명씩 잘려나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죠. 근데 이게 시나리오가 생각해보니까 그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지금 조합원들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저기 공무원 노조랑 전교조예요. 대공장들 빼고. 근데 지금 전교조가 그렇게 되면 공무원 노조도 어쨌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꽃놀이 팬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조합원이 많다는 얘기는 조합비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어떤 힘이 있는 거지. 좀 험하게 얘기하면 이제 민주노총의 재정의 큰 두축인데 이게 지금 둘 다 이제 법의 노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꽃놀이 패 들고 형 말대로 하나씩 툭툭 쳐나가면 이거 되게 큰 타격 받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총리가 황교안이면 뭐 말 다 한 거지 뭐. 뭐 이미 공안 전문가시고. 좀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분이 또 담병호 그 예전 민주노총 전노엽 의장님을 구속시킨 분이죠. 황 총리.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답한 얘기만 해도 조용스럽긴 한데 뭐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 그러네. 세민년 우리가 방송을 쉬는 그 2주 동안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민년이 뭘 하고 있었는가. 정치 혁신했잖아요. 싸우고 계시죠. 김상곤 전 교육감을.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막 물 뿌리고 서로 막 난리 났잖아 지금. 시원하고. 예?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뭐 혁신위원장이라고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제 되긴 됐는데 저는 이게 잘 될지도 참 의문스러워요. 그것도 재밌대. 그러니까 김무성은 물 맞을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 김무성 물 한 번 맞을 때마다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고. 그런 걸 이제 자해 정치라고 그래요. 자해 공갈 정치. 자해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어떤 동정심. 조금 변태 성향도 있는 것 같아, 그죠? 아니죠. 왜냐면 진짜 훌륭한 개그맨과 코미디언 심영래 아니에요. 슬랩스틱. 그래가지고 웃기고 맞고 뭐 넘어지고. 김무성 그런 걸 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최정년이 뭐 슬랩스틱 정치인 혁신위원장 뽑았다 이러지만 그 내부 개파 구조를 보나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될 리도 없고 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세민년 이 혁신 문제에다 손을 대는 순간 아사리 판이 날 겁니다. 지금 뭐 어제 뭐 기자회견 하실 때 보니까 개파 정치를 뭐 청산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개파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본인은 없어. 본인은 개파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영입을 한 거야. 그 진보적 성향이 강하신 분이고. 혁신위원장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힘이 있어야. 아 그렇죠. 힘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인적 청산, 인적 쇄신. 뭐 내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암이나 좀 상처난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만드는 게 혁신인 거잖아. 그래서 혁신하면은 좀 생각나는 혁신 아이콘이 누굽니까? 지금 청와대 계신 분. 혁신의 아이콘? 네. 저기 뭐야 새누리당 그 당시 새누리가 아니지 한나라당 차떼기하고 팍 걸려가지고 이제 아작 났을 때 천막 당사. 천막 당사. 막 사실 도려낸 게 있어. 막 회초리 때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회생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서는 비주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대중적 인기와 나름 그 당내에서의 지분 이걸 가지고 이제 확 밀어붙여가지고 뭐 이게 그렇죠. 인기가 확 올라갔죠. 재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1등 공신하고 자기 대통령 된 거란 말이야. 근데 김상곤 저기 혁신위원장이 그런 기반이 없잖아요. 누굴 쳐요?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공천 받기도 쉽지 않은. 그렇죠. 그냥 현재 구조에서 만약에 총선에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렵지.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구조. 어느 동네에 갈 거야. 게다가 이 타이밍이 또 공교롭게도 총선 눈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다 눈에 불이 났다고. 그렇지 공천. 근데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뭐 혁신이고 어쩌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공천권 싸움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공천이 그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공천권을 과연 김상곤 교육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김상곤 교육감의 그런 메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곱게 물러날 것인가. 말도 안 돼. 그게 저기 옛날 빽 빠진 어닝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목 나오고 난리 날 거야 아마. 그거 어떻게 수술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 어마어마한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이권이 물론 당연히 기득권이 제일 크죠. 여기 제일 큰 건 맞는데 여기도 작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혼함의 이득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단한데. 근데 그걸 쉽게 내려놓겠어요. 말도 안 돼. 장난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뭐 밥벌이 비슷한 건데 지금 이상한 그 저기 뭐야 노건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가 똥을 끊지. 그렇죠.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그럼 결국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김상곤 또 교육감 기질이나 그 전 교육감의 기질이나 성향을 볼 때 정치적인 여기는 안 된다. 더럽다 이러면서 못하겠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러고 사퇴하는 꼴이 나올 거야 아마. 아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지도부가 참 무책임한 거예요. 비겁하고. 그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야 저렇게 되겠구나. 에이 조율하겠지. 말도 안 돼. 저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아니 혁신위원회를 뭐 이거 한두 번 하나? 우리가 한 번 이거 처음 봐? 많이 봤는데 드라마보다 더 자주 본 게 혁신위원회인데. 아니 그럼 정치권 다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 일단 제일 재밌는 게 그 지금 무대 있잖아요. 무대가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되더라고. 안 줄 것 같아 우리 패야. 근데 모르죠. 어떤 뭐 우리 무대한테는 뭐 나는 무대는 뭐 무리 없이 된다고 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면 이런 전국 상황에서 세민양 거의 이제 뭐라 그러나 살아있는 시체 좀비라고 보면 되고 이건 어떻게든 관리가 돼요 이제 거의 가지고 노는 수준이야 제가 보면 몇 년 동안. 그러잖아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냥 슬슬 가지고 노는 상황이고. 아니 뭐 지들끼리 싸우는데 뭐. 그럼 뭐 거의 관제야당 비슷한 수준으로 막 가고 있고. 아니,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성완종 리스트 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제 그 검찰이 털려면 그 뭐 거기 뭐 야당이라고 뭐 보험을 안 들어놨겠냐고. 근데 그 성완종 리스트 보면은 야당 수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확인된 팩트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야당은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거기 이제 거기 검찰이 손대가지고 정치자금을 캐기 시작하면 단합 단결해서 벌칙이 되니까 놔둔다는 거지 그냥 싸우라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2개만 잡으면 돼요 제가 볼 때.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뭐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팁을. 아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하고 계셔 이미. 딱 2개야 저기 광화문. 저기 세월호 요거 이제 천막 걷어내면 돼. 그래서 오늘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또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그 조사 받았잖아요. 종로경찰서 왔다 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부시장도 가서 저렇게 조사를 받는구나. 천막 치게 했다고. 그것도 그냥 거기서 있는 우리 국민들
황당한 그것도 일이지. 유족을 천막 지원을 해준다고. 근데 그게 좀 예의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뭐 직선은 아니지 부시장이니까 뭐 임명직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름 뭐 부시장이면 너무 투자나 서울시에서. 그러지. 근데 일개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완전 개판인 거야 지금. 그것도 종로경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요. 경찰청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다음 민주노총이에요. 올 1년을 봐도 그러잖아요. 한 3, 4월부터 해갖고 민주노총 뭐 파업하니 뭐 아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광화문 요 천막만 걷어내고 민주노총 쪽만 정리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태평성대가 옵니다. 푸르게. 우리 강산 푸르게. 이제 5대강 하고 이제 5대강 하신다. 뭐 10대강 만대강을 해도 돼요. 아무도 뭐 시끄럽게 떠들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전교조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신호탄이 될 거다 이제는. 예,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싹 정리하는 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전교조 문제다. 사실 그러잖아요. 진보당 문제 때도 아이고 뭐 진보당 지지하지 않거나 진보당 사람이 아닌 분들은 아이고 니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그렇죠. 예, 니네 좀 과격하게 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근데 그게 글로 안 끝나잖아요. 그 옛날에 뭐. 우리가 그럴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렇지. 다들. 이게 신호탄일 거다. 다 계속 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 그 시 있었잖아요. 뭐 네. 예, 유태인이 뭐 마지막에 내가 잡혀갈 때 말을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옛날에 그 동네에서 그 전교조 위원 막 이렇게 하고 진보당 뭐 이제 뭐 작살 낸다 뭐 이렇게 할 때 전교조 우리 당에서 지역에서 전교조 를 응원한다, 전교조 지지한다라는 당 명의로, 지역위원회 명의로 플랑을 걸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걸어주겠다, 우리 연대한다, 우리 전교조 지지한다 했더니 전교조 쪽 선생님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랬었어요. 좀 부담은 되지. 아유 뭐 워낙 노선 갈등 이런 것도 마음은 있는 알겠는데 거니까. 마음은 고마운데. 그래서 뭐 그러지 뭐 프랭카드 값 굳었다, 소주나 먹자 이랬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참 연대하면 이기는데 맨날 깨져 맨날. 그게 제일. 근데 지금 이 법의 노조를 판결을 하게 된 그 근거가 6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9명이 해고자인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뭐 하겠다 그치. 이런 거였잖아요. 규약을 바꾸라고 그랬지.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것 자체도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단 9명 있는 해고자들. 그것도 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주로 시국 선언을 하시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뭐 학교 수업을 안 하고 뭐 별별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냥 나라에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이런 걸로 이제 해고되고 이러신 분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 전체가 6만 명 조합원의 조직 전체가 법 외로 쫓겨나게 된다는 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때도 이런 논란이 사실 있었어요. 9명, 6명 되는데 좀 내보내자. 조직을 지키자. 요게 통합진보당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석기, 김재현 제명시키자. 나가면 되지 않냐. 요렇게 비타협으로. 그러니까, 안에서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교조 쌤들 그때 멋있었지. 그 총투표해가지고 왜 8대2로 이겼잖아. 그것도 거기도 8대2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하나는 얘네들이 이제 이쪽 생리를 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칼질을 못한다 여기서. 국정원들 뭐 이른바 동지애 이런 걸 많이 했겠어. 동지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지들끼리 서로 뭐 위해주고 이래야 되지. 뭐 해고됐다고 자르고 우리 살자고 이걸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뻔히 아니까 이제 그렇게. 그걸 아니까 명분을 그걸 삼는 거야. 절대 안 할 거라는 거 아니까. 그죠. 이게 새누리 이쪽이 있는 이런 분들은 누구 빼내면 하겠다면 칼같이 자를 텐데. 이제 바로 자르고 하는데. 그죠. 여기는 그걸 안 한다는 걸 아니까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는 거예요. 그때도 뭐 정교 선생님들 그 투표했는데 결과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난 좀 놀랐어요. 정말 크게 이겼어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을 자기들 살자고 자를 수는 없잖아.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떤 양심적인 문제라기보다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야 되고 두 발 물러서면 네 발 물러서야 되고 원리는 똑같잖아요. 싸울 땐 싸워야지.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똑같은 논리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제 내부를 균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그죠. 분열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명분을 거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그거 만약에 그래서 수용했다 9명 그래 자를게 이렇게 하면은 해줄 것 같아. 안 해줘요. 또 이제 다른 걸 찾아내지. 그죠. 예.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쪽에 이제 내분을 만들고. 예. 또 이제 어느 조직이나 그러잖아요. 좀 강경한 분들이 있고 좀 온건한 분들이 있고 그러잖아. 좀 강성이 있고 좀 살살하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다 있기 마련이란 말이야.
이제 그 사이에가 또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건 명분일 뿐이에요. 예, 종교적으로 없애는 게 궁극적 목적인 거고. 그럼 뭐 별 시비를 다가서 왜 뭐 마크가 뭐 이상한 색깔이 빨간색이 많냐는 등 뭐. 하려면 많잖아, 뭐 잡으려고 하면은. 아니 뭐 제일 쉬운 건 종북이죠 뭐. 그렇지. 그냥 뭐 집에 CD 하나 갖다 놓고선 종북몰이 해놓고 아니면 말고. 뭐 어쨌거나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거는 막 그 스포츠 뉴스 이제 그렇게 되면 스포츠 뉴스라든가 연예 뉴스가 이제 비중이 많아질 거예요. 이미 많죠. 이미 포하고. 좋아요. 막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뉴스 많으니까 이참에 나는 뭐 잘됐다고 봐요. 태평성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걱정 마십시오. 예, 푸르른 나라가 되는 거야. 녹화 사업이 되는 거죠, 예, 녹화 사업. 완전히 녹화되는 거죠, 이제. 이게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들어가고 작살낼 때가 언제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네, 벌써 이제 가물가물하네. 변호인 개봉해서 재작년 같네요. 재작년. 재작년 이제 12월이지, 그게. 그러니까 어제 정부가 무슨 혁신개혁안 뭐 이런 거를 냈어요. 뭐 정부 조직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제 코레일 손보고 이제 막 이런 이유가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 철도 거를 쭉 보니까 그 민영화 안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 정부에서. 근데 실제로 그 민영화가 됐더만 KTX의 민간 자본, 민간 그룹 경쟁 체제의 시작. 그리고 보니까 되게 웃긴 게 그 화물 있죠, 화물 운송. 화물 운송에 또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써놨어. 이건 또 뭔 소린가?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그러니까 철도가 되게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니까 근속이 오래돼. 그러니까 호봉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철도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사들 말고 레일 깔아야 되잖아. 레일 깔면 이거 메고 날라요. 유지보수. 그다음에 이게 부목이라고 그러죠. 철길에 있는 거. 그것도 다 사람 손으로 갈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이거를 외주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포스코 있지, 포스코. 거기 갑을, 병정, 무기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에 뭐 포스코 간부들이 나와서 다른 조만한 회사 차리고 그 회사에 있는 뭐 유지보수 중에 일부를 또 그 회사 간부들을 계약을 하고 거기서 또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고 막 그래요. 그 계약서가 기까지 있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철도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회사들 지금은 뭐 논리가 지금은 유지보수를 담당할 만한 튼실한 업체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장시켜가지고 거기를 이제 외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외주 비중을 높이겠다고. 그럼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낙하산을 꽂아. 철도 원래 전 사장이 최은혜였나? 그죠? 네네네. 기억난다. 그럼 이제 그 양반 일단 꽂아놓고 거기 또 줄 세우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양반들이 나와서 또 자회사를 차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해. 그 다음 철도랑 계약을 따. 그럼 또 이게 좀 워낙 국지가 큰 일이니까 또 하청에 또 재하청 주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어차피 또 잘린 사람 있으니까. 잘린 사람들. 말은 좋아요. 경쟁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무슨 효율성을 높이고 뭐 노동 숙련도를 높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개념상. 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자. 막말로 철도 적자가 인건비 때문이야. 용산 때문에. 100m 달리기 하는데 10명이 나란히 들어와봐. 재밌어? 공동 우승. 경쟁을 해야 재밌는 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야 재밌는 거지. 못한 애들 때리고. 뒤에서 굴리고 호랑이가 쫓아오고. 아니 근데 이제 법의 노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상 시나리오는 법의 노조 되고 그럼 이제 뭐 또 이제 법의 노조는 해산해야 되는 거고. 네, 설립 신고서를 내면 계속 반려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은 그런 짓 잘 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설립 신고서를 내고 계속 반려되고 계속 설립 신고서 내고 반려되고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 이제 전국 뭐 동사무소 좀 보다 이제 구청 뭐 시청 이제 이런 데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 있었는데 설립 신고서가 계속 반려되니까 이제 사무실이 폐쇄되는 거지. 쫓겨나고. 정교조는 뭐 사실 학교별로 뭐 이렇게 뭐 사무실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뭐 예상 가능은 하죠. 어쨌든 법의 노조 판결이
나고 뭐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뭐 상근자들 이런 분들. 그죠.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거나. 이미 있는 조직이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이상 너넨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럼 이제 정교조 사무실 이거 폐쇄될 가능성도 있죠. 복귀해라라고 저번에도 명령했었잖아요. 복귀해라. 복귀 거부. 그러면 이제 복귀 거부하면은 이제 또 이제 해고되고 징계 착수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겠지. 항의 집회하면 집회 참가자 불법 연행하고 체포하고. 그럼 예전에 그 굴비 엮듯이 아니 과메기 엮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최악의 경우 가능하죠. 그까지도 가능한 거죠. 이제 89년 뉴스를 재편집해가지고 기자들 안 보내도 되니까 그걸 다시 편집해가지고 다시 내보내면 되는 거죠. 앵커만 살짝 바꾸면 그것도 아웃소싱 주면 돼요. 참 1박 2일 팀에다가 주면 되겠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아니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 그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아주 노골적이게 준비 많이 한 것 같아. 네. 그럼요. 죽여가고 있어서 하나씩. 참. 네. 보니까 6개월에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네. 그죠?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게. 사실 10년 동안 정교조는- 준비해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6개월에 하나씩 없어지는 거니까 뭐 4분기 정도쯤 되면 뭐가 다음 차례 뭐야? 민주노총인가? 예견하지 마요. 무섭게. 황총리는 뭐 무난하게 통과되겠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예. 이상하게 여당에서도 반대가 좀 있더라고. 그거 왜지? 정 총리가 그런 거 아니야? 정홍원 돌아와요. 정홍원. 네. 구관이 명관이에요. 차라리. 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지금은. 그렇죠. 네, 오늘 애국전선 오랜만에 방송 함께 했는데요. 설립된 지 26년 만에 생일빵도 아니고 불법 딱지를 떡하니 붙여주는 이 정부. 정교조 선생님들을 그토록 못살게 구는 이유가 바로 그만큼 정교조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법의 노조 시절이었던 86년에 문교부에서 각 교육청으로 내려보냈던 정교조 식별법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정교조 식별법이에요.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 되는 CA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대로라면 정부가 권장하는 선생님의 상은 뭐 촌지를 받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애들이 싫어하고 뭐 이런 선생님이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죠. 알면서 왜 물어봐? 그렇구나. 민망하게. 그런 선생님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건전한 선생님들이 가득 차야지. 네. 5월 28일 전교조 탄생 26주년에 보내드린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전교조가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100년지 대계 몰락의 신호탄이자 또 암울한 미래의 예고편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손으로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켜? 어떻게 지켜야 돼? 나라가 개판이다. 사드로 지켜야지, 사드로.